안녕하십니까. 타임뉴스 인터뷰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시를 만들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하신 지 벌써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벌써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태풍이 북상을 해서 태풍 문제 또 그동안 그 민원이 많이 선거로 인해서 밀려있던 부분 또 업무 파악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달 반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 빠르게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시장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회의나 또 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좀 느슨한 감이 있었는데 시장을 하면서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아주 숨가쁜 일정 속에서 그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이 또 느슨할 수 없는 것이 책임감이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책임감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 또 행동에 대한 책임 또 이 결제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긴장감 속에서 해야 되겠구나. 시민의 안전과 또 생명보호에 늘 긴장 속에서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시장님께서는 16년간 의정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의정 활동의 경험은 시정 운영하는 데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초의원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작은 민원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지형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시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의원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업으로 인한 많은 큰 경험을 이렇게 가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시로 봐서는 경기도의 그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 물질적 이런 지원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인맥과 또 그 업무 시스템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시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의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네, 폭염이 계속 이어져서 아주 시민들도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게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더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관공서 내지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그 경로당 쪽에 무더위 쉼터를 하고 있었지만은 더 이것을 시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서관, 또 복지관, 경로당에서 많은 곳에 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무더위 쉼터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사수차를 임대를 해서 지난 3일부터인가는 계속 도로에 그 지열을 좀이라도 낮출까 싶어서 사수차로 계속 물을 이렇게 살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왕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예, 이 개발은 한 1, 2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요. 지난 3, 4기 때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었고 또 지난 5, 6기 때는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7기 때는 그 사업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백운호수 개발, 장안 개발, 또 의왕 테크노파크, 또 고천 행복타운 등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이 되면은
인구 2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견 도시로서 이렇게 커져갑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 또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소통 행정,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시민이 주인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시민자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과 투명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시민 사회단체에서부터 변화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변화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사회가 현재 외부 청렴도에 보면은 전국 상위권에 가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최하위권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부정으로 인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의 그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러한 데 정책을 이렇게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고요. 그러한 그 신뢰도를 갖다가 시민들로부터 좀 높여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그 이렇게 시정에 대한 참여 또 이렇게 화합하는데 함께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의왕시는 지역별로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민선 7기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예, 의왕시의 모습이 지금 이 테이블 모양 이렇게 원형의 도심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길쭉히 늘어져 있는 고구마형의 도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부곡 지역, 고천 오전 지역, 내선 천계 지역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 디자인을 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곡 지역은 2013년도에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특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 박물관을 국립화시키고 또 네일바이크와 또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이것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문화관광 벨트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고천오전 지역은 낙후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낙후된 공업지역을 신산업단지로 이렇게 리모델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복선 절차일이 지난 3월 29일 날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속에 오전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단지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 나가는데 큰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선 청계 지역은 지금 현재 포유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주거와 또 주거 일자리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거랑 맞물려서 그 주변에 한전자재센터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도 R&D 센터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더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 또 LH에서도 그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주거와 또 지식기반 산업이 함께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왕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공업지역은 있지만 제대로 된 산업단지는 한 곳도 없는데요. 지난 9월 달부터 의왕시에 그 의왕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작은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공돼도 그나마 좀 일자리, 기업 유치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 갖고 만족할 수는 없고 지난 5, 6기 때는 개발의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번 7기 때는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는데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쪽에 정책을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2의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또 주거와 또 지식기반 산업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계획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장님 보니까요, 의왕시가 이 환경미화원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의 사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경 개선이 좀 근무 환경 개선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주로 보면은 근무 형태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안전 사고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전 사고에 대한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 사례가 돼서 많은 데서도 이렇게 다녀들 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급여 문제라든가 이렇게 안정된 고용에 대한 것을 심어주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일에 대한 능률도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간담회 또 SNS 이런 걸 소통을 하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왕 시민분들께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빠르게 벌써 시장의 업무 시작한 것이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시민과 사회단체 간 갈등, 분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좀 더 이렇게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속에서 의왕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로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시민 이게 공모제를 통해서 구호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라고 하는 구호를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주인되는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 또 사람 중심의 더불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어가는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이렇게 사랑 많이 주셔서 의왕시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임뉴스 인터뷰 라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